인천전자 마이스터고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국어 방현지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희성 시인의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내용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약간 생활소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청소하면서 열심히 떠드는 소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이곳은 제어 2반입니다. 제어 2반 친구들의 배려 덕분에 선생님이 빈 교실에서 영상을 찍고 있고 또 회로 2반의 배려 덕분에 선생님 마음을 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자, 교과서 준비하시고요. 교과서 13쪽부터 학습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3쪽인데요. 화면이 조금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교과서 꼭 참고하면서 선생님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1번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시어의 의미와 표현 방법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 시에서 당연히 시의 의미 파악하는 거 중요한데요. 시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시어지요. 그러면 그 시어들을 통해서 주제를 잘 전달하기 위한 표현 방법, 선생님이 시험에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조금 집중해서 이 문제 살펴봐 주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꿈과 겨울의 의미를 짐작해보고 두 시어는 이미 시 내용에 있었죠. 교과서 같이 보면서 보셔야 됩니다. 꿈과 겨울의 의미를 짐작해보고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식구를 찾아보자. 우리 시가 문제에 나오면요. 시어를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어를 OX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옳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분위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파악하는 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꿈이라는 시어, 우리 1행에서 5행으로 나눴던 첫 번째 부분에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시를 감상했을 때 이 꿈이라는 건 O에 가까울까요? X에 가까울까요? 그렇죠. 화자가 지향하는 바죠? 그럼 얘는 O에 가까울 것이고요. 그 다음 겨울입니다. 뭔가 추운 느낌을 주고 이 겨울을 우리는 극복해낸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시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이 겨울이라는 건 그렇죠. X의 의미에 가까울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O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식구, X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식구를 더 찾아보자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이 꿈이라는 거 어떻게 해서 엮을 수 있다 그랬죠? 누구랑 누가? 그렇죠. 나와 당신이 어떻게 만나서 날과 씨로 만나서 우리 천 조직을 이루듯 세로줄과 가로실로 만나서 의미 있게 만나서 이루는 것을 바로 꿈이라고 우리가 빗댔었죠. 그럼 이 꿈이라는 것은 첫 번째 시적 화자가 바라는 것, 내가 당신과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었기 때문에 지향하는 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날실과 씨실이 만들어내는 이 날실은 세로줄, 세로실, 그 다음 이 씨실은 가로실이라고 했죠. 세로와 가로가 서로 묶여야만 아름다운 천 조직이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결실을 빗댄 것이 바로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죠. 더 나아가서 뭘 만들고 싶다? 한 폭의 비단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그럼 꿈과 한 폭의 비단은 OX 중에 긍정적인 화자가 바라는 바겠네요. 반면에 겨울입니다. X의 의미를 가졌다고 앞에서 설명했었고요. 이 겨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그렇죠. 시적 화자가 겪을 시련과 고난. 그래서 선생님이 앞 영상에서 요즘 1학년 친구들 중에 마음에 겨울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 겨울의 의미랑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 또 있습니다. 자, 시적 화자와 당신이 함께 이겨내야 할, 기억나시나요? 춥게 하리, 이 겨울 춥게 하리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시적 화자가 당신과 함께 이겨내야 할 어려움, 이런 거 외우면 바보. 겨울이라는 건 이겨내야 하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다. 요 정도만 점검하셔도 되죠? 근데 우리 이거 지난 영상에서 빨간색 세모 표시로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 빨간색 세모 표시를 가진 시어가 더 있었습니다. 그렇죠. 책을 빨리 이렇게 넘겨봐야겠죠. 책 넘기면서 찾는 친구도 훌륭합니다. 어떤 시어 있었냐면요. 추운 길목. 추운 길목에서 기다리리, 도치해서 추운 길목이라는 시어 사용했었고요. 두 번째, 오랜 침묵과 외로움도 견뎌내고요. 그리고 외롭고 긴 기다림도 이겨낼 거다. 누구만 있다면? 내가 당신과 의미 있게 만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답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긍정적인 의미구나. 아, 부정적인 의미구나만 감을 잡아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선생님, 이 문제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표현 방법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표현 방법의 효과를 물어보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혹시 1학기 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뭐죠? 자, 이게 뭔지 제일 먼저 댓글에 남기는 친구는 선생님이 선물하겠습니다. 이거 뭐였죠? 네, 답을 듣고 쓰시면 안 됩니다. 과연 누가 첫 댓글의 영광을 누릴 것인지. 자, 이게 바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학 작품이든 거기에 쓰인 표현 방법은요, 당연히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이 표현 방법 좀 잘 봐주세요. 뭐뭐 있다면, 뭐뭐 된다면, 자, 보지 말고, 우리 이거 정희성 시인의 작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눴던 부분 중에서 이거 어디 나왔었죠? 그렇죠. 첫 번째 부분에 있었죠. 1행에서 5행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었는데요. 뭐뭐 있다면, 뭐뭐 된다면, 자, 상황을 가정하여 제시한 핵심 부분 어디? 그렇죠. 상황을 가정한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치면 뭐랑 유사하다? if. 우리 무슨 법? 가정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자, 내가 만약에 1등을 하면 또는 내가 만약에 아이유랑 사귀면 지금 내가 1등 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 아이유랑 사귀고 있나요? 둘 다 갖지 못하고 있죠. 즉, 가정법을 썼다라는 건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작품으로 빗대면요, 선생님 지금 교과서 보고 있습니다. 10조 교과서 보시면요,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시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그럼 지금 엮고 있다, 못 엮고 있다? 못 엮고 있다. 두 번째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그럼 지금 비단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결여되어 있다. 선생님, 결여가 무슨 뜻이에요? 네,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정법을 씀으로써 시적화자의 소망, 어떤 소망이요? 네, 당신과 만나서 의미 있게 꿈도 엮고 비단도 엮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은 그 상황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뭐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자, 무엇을 강조해요? 지금의 상황. 어떤 상황? 갖지 못한 상황.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정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여는 무슨 뜻?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잠깐 거울을 봤더니요, 머리도 막 뻗치고 총체적 난국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선생님 애쓰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여러분도 힘을 내서 마지막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선생님이 없이 스스로 활동하고 있는 회로 2반을 선생님이 믿고 계속 갑니다. 자, 중요한 문제가 앞에도 있었는데 또 나와요. 이 작품에서는요, 표현 방법을 잘 보셔야 합니다. 또 중요한 표현 방법 나왔는데요. 기다리리, 춥게 하리, 이 부분만 보시면 안 됩니다. 뭘 기다린다고 했었어요? 교과서 보셔야겠죠? 어디 나왔었냐면요. 나는 기다리리. 어디서? 추운 길목에서라고 했을 때 기다리리. 그 다음 춥게 하리 어디서 나왔었냐면요. 우리들의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라는 부분이 있었죠. 반드시 교과서 보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둘의 공통점 뭘 사용하고 있다? 종결어미 리를 쓰고 있다. 종결어미 무슨 뜻? 네, 우리 어미의 짝꿍모 어간. 어간 뒤에서 끝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걸 종결어미라고 하죠. 둘 다 종결어미 뭘 썼어요? 그렇죠. 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기다리리는 정말 종결의미의 의미가 강조되는데요. 춥게 하리는 종결어미이면서 그 다음 무엇에 빗댔어요? 선생님이 어제 영상에서 오늘 거울 봤더니 나 왜 이렇게 멋있어? 라고 했던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답할 필요는 없이 강조하고 있는 표현법. 우리 그 표현법 뭐라고 했었어요? 네, 설의법이라고 얘기했었죠. 둘 다 종결어미 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춥게 하리, 어느 겨울인들 우리를 춥게 하리, 우리 춥게 하겠어? 자,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답할 필요 없고 춥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설의법 조금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상을 마무리한다라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종결어미 리를 사용해서 내용을 끌고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의 공통점, 나는 기다리리. 춥게 하리, 춥게 할 수 없어. 나는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뭘 나타낸다고요? 시적 화자의 단호한,
선생님이 리모컨 잘못 눌렀습니다. 시적화자의 단호한 의지. 둘의 공통점 뭐라고요? 단호한 의지를 나타낸다. 근데 그 중에서도 춥게 하리는 설의법의 의미를 더 띠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럼 선생님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질문할 거냐면요. 그러면 어떤 의지를 형상화해요? 어떤 의지? 자, 선생님 이거 개인 미션 드립니다. 지금 머릿속에 띡 생각나는 친구, 왠지 이 영상을 빨리 보고 공부를 할 것만 같은 선생님이 애정하는 우리 통신일반의 승환이, 우리 국방부 요원 승환이 영상을 봤다면 잠깐 멈춰놓고 답 보지 말고 어떤 의지라고 생각하는지를 빨리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물론 답은 공개할 겁니다. 승환이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떤 의지였냐면요. 비록 지금은 상황이 어때요? 추운 길목이야. 계절로 치면 겨울처럼 추워요. 그리고 나는 뭘 견뎌야 돼요? 외로움도 견뎌야 되고요. 또 우리 책에 뭐라고 있었냐면 외롭고 긴 기다림이라고도 나왔고요. 오랜 침묵과 외로움이라고도 나왔어요. 즉 앞에서 우리 어떻게 표시했던 빨간색 세모로 표시했던 부정적인 느낌의 상황이야. 현재 상황이. 근데 그 상황에서 나는 낙담하지 않고 뭐 할 거라고요? 누구를 기다리면서? 나와 함께할 당신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를 뭘 통해서요? 종결어미 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느낌 팍팍 오시죠? 꼭 문제 먼저 풀어보고 이어서 가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나왔는데 뒤에 또 중요한 문제가 나오고 이어서 또 중요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시의 표현 방법 잘 봐달라는 뜻이고요. 자, 빈칸이에요. 갑자기 당황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 시에서 앞에 13쪽 문제를 봤더니 가정법 처음에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종결어미 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에 저번 영상에서 시를 소개하면서 앞부분과 뒷부분에 똑같은 네모 박스로 묶었던 거 기억나세요? 빨리 책을 보셔야겠죠? 앞부분과 뒷부분 선생님이 왜 묶었어요? 아주 유사하게 생겼었죠?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 시의 세 번째 표현 특징입니다. 시의 첫 부분과 끝부분에 유사한, 아주 똑같을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사한 문장 구조라고 해놨고요. 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제시한다. 여러분이 상관이라고 했었죠?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괜히 이런 표현법을 쓰지는 않았겠죠? 수미상관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무려 4개 정리할 거거든요. 혹시 먼저 대답하는 친구 있을까요? 힌트! 힌트! 미리 나와버렸어요. 답이 스포됐습니다. 수미상관하면서 앞에 반복했다고 했잖아요. 앞과 뒤에 반복이 있습니다. 우리 반복하면 제일 먼저 어떤 효과가 있다? 운율이 형성된다. 자, 두 번째, 수미상관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선생님이 어제 이렇게 네모로 묶었었고요. 그러면 아랫부분 이렇게 그냥 대충 써볼게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 또 이렇게. 자, 위아래가 똑같은 모습으로 받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효과는 뭐라고 정리한다?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보인다. 자, 만약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쓰였다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모양보다는 앞과 뒤가 비슷한 구조를 보임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 수미상관의 두 번째 효과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주제 강조. 여러분, 모든 표현 방법은 다 어떤 효과를 노린다고요? 주제를 강조한다고요. 그럼 주제가 뭘까요? 이 작품의 주제가. 네, 나와 당신이 함께.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가 주제였죠? 주제를 강조하고요. 마지막 또 어떻게 끝났냐면요. 여러분, 우리 작품에 우리 앞부분, 뒷부분 반복됐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으로 끝납니다. 뭔가 내용이 더 있을 것만 같은데 끝남으로써 우리 남기는 거 바로 여운을 남기죠. 그래서 이 부분 수미상관을 활용함으로써 이 4가지 표현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거다. 머릿속에 꼭 넣으시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교과서 14쪽이고요. 여러분이 꼭 교과서 보면서 이 학습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핵심 키워드 점검해야겠죠.
학습활동 두 번째는요, 주체적인 관점에서의 시해석. 근데 우리 이거 1학기 때 했었다. 시를 감상할 때, 해석할 때 다양한 관점이 있다. 크게 나누면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이 있었고요. 기억나세요? 자, 내재적 관점은 뭘 들여다보자? 작품만 들여다본다. 시어라든지 화자라든지 표현 방법에 집중하는 게 내재적 관점. 우리 다른 말로는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했었죠. 물론 이 용어는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외재적 관점, 작품을 둘러싼 작가, 독자, 시대상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는 거였는데요. 그 내용 다시 한번 나왔네요. 자, 먼저 이 예쁜 소녀가 뭐라고 해요? 나는 소중한 친구를 오래 기다린 경험이 있어서 화자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모습에 공감할 수 있었어. 아랫부분 더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무엇에 빗대어 시를 해석하고 있다고요? 자신의 경험이요. 근데 이 소녀는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겠죠?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독자의 입장, 우리 배웠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네, 효용론적 관점이라는 말 썼었습니다. 기억날까요? 혹시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화면을 침범하고 효용,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쓸모가 있나. 근데 이 용어 지금은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았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독자 맥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독자가 자기 입장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어떤 주제를 얻었는지를 생각하는 바로 독자 맥락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있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똘똘하게 생긴 소녀는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나는 왜 시적 화자가 추운 길목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찾아봤대요. 아주 훌륭합니다. 문학을 생활화하고 있네요. 근데 시인은 시적 화자에서 출발했는데 무엇까지 확장됐어요? 정희성 시인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겨울이나 추운 길목으로 표상됐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슬픔에 관한 시를 많이 썼대. 그렇다면 이 시 역시 뭘 가지고요? 작가의 작품 경향. 이 작가는 이런 느낌의 작품을 주로 썼대. 그렇다면 이 시 역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닐까? 이러한 해석을 무엇을 바탕으로 이끌어내고 있다고요? 그렇죠. 시인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1학기 때 학습할 때 시인의 입장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시인의 측면에서 작품을 해석하는 것, 작가는 작품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표현론적 관점이다 라고 했었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무슨 맥락? 훨씬 단순했었죠. 작가 맥락에서 이 작품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거 짐작하시면 됩니다. 관점이 다양하다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갈 건데요. 그랬더니 마지막 친구입니다. 그럼 나는, 선생님 이거 좀 지우고요. 그럼 나는 당대 민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네. 한 개인일 수도 있지만 이 시의 화자인 나는 그 당시의 민중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 추운 길목, 오랜 침묵 같은 식구도 이 시가 창작되었던 1970년대 현실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 우리 지금 어느 부분 강조하고 있어요? 현실. 1970년대 현실을 반영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답을 줬네요. 지금 마지막 친구는 무엇을 통해서요? 현실을 통해서요. 우리 이거 1학기 때 뭐라고 배웠고 현실을 반영한다 그래서 반영론적 관점에서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이거 교과서에선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했습니다. 자, 1970년대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이 시적 화자가 바라는 소망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시적 화자가 바라는 소망은 이런 것이다. 선생님이 예시 답안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70년대 상황 잘 모르잖아요. 선생님도 잘 모르고요.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자,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여러분 혹시 사회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까요? 우리나라 1970년대 되면 산업이 발달했지만 그에 따라서 도시 빈민, 시골에서 도시로 일하러 왔지만 가난한 빈민으로 전락해서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시대의 아픔과 갈등을 극복하고 어떻게?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때의 아픔과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닐까? 이 해석은 누구 해석이에요? 이 소녀의 해석이에요. 이거 정답이구나. 달달 외우면 하수. 여러분, 이 시를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분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분단된 지금 현실에서 날과 시로 의미 있게 만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조국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는 작품만 본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볼 수 있죠. 중요한 건 시를 해석할 때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공부하셔야지 선생님이 제시했으니까 이건 정답이야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감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요점 정리, 원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중요하다고 외울까봐 사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좀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대면하지 않고 학습하는 친구들의 불안함을 덜기 위해서 요점 정리 도와드리도록 합니다. 창문이 좀 열려 있어가지고 소음이 들릴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갈래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 성격, 소재, 주제, 특징. 여러분 이런 거 인터넷 치면 다 나오고요. 문제집에 다 정리되어 있죠. 다 정리되어 있는 걸 그냥 받아 적고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이랑 설명 듣고 맞아 이해가 돼. 그러면 공부는 끝난 겁니다. 자, 지금 봤던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갈래. 글의 종류는 뭐였나요? 네, 글의 종류 바로 시였습니다. 어떤 시? 자유시면서 서정시다. 가장 미련한 친구들이 이런 거 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유시라는 건 말 그대로 내용과 형식이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시는 자유시로 창작되고 있겠죠. 자, 서정시, 우리 시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감정, 정서를 노래한다 그랬죠? 그래서 서정시입니다. 자, 이 작품의 성격인데요. 서정적, 당연하죠. 마음을 노래했으니까요. 낭만적. 여러분 선생님 낭만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너무 낭만적이다 이 표현 많이 쓰는데요. 낭만하니까 떠오르는 지금 여기 보면 선생님이 인천남중 근무할 때 선생님 반이었던 지금 고3이에요. 이제 수능 보거든요. 자, 그때 롤 대회가 있었어요. 인천남중에는. 그때 선생님 반의 대표들이 뭐 탑, 정글, 미드, 뭐 원딜, 서포트 보이죠? 이 친구들의 팀 이름으로 본인들이 낭만을 정했어요. 선생님이 막 낭만을 강조하기도 했고 이 중에 낭만이란 단어에 꽂혔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팀 이름을 낭만이라고 했는데 이 낭만 팀이 우승했습니다. 선생님 그때가 아직 생각납니다. 되게 설렜던 그때. 자, 낭만이라는 건요, 뭔가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꿈꾸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정적.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죠? 저 남자 되게 가정적이다. 저 여자 되게 가정적이다. 그 패밀리의 개념이 아니고요. 뭐뭐 한다면 가정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 작품의 소재. 그리움과 기다림입니다. 누굴 기다리고 누굴 그리워하는지는 해석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주제 정리하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님이 될 수도 있고 조국이 될 수도 남북 통일을 노래한다면 그렇게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중들이라면 나랑 같이 힘을 모아서 이겨낼 또 다른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요. 당신과의 재회, 만남에 대한 바람과 기다림을 노래하고 있다. 그럼 이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한 특징을 잘 보셔야겠죠? 특징 첫 번째, 어떤 구조? 그렇죠. 첫 부분, 끝부분이 유사하다? 네, 수미상관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당신과 나를 앞부분에서 무엇에 빗댔어요? 세로실, 가로실, 날실과 시실로 빗댔죠. 즉, 뭘 사용하고 있다? 비유법을 쓰고 있다. 우리 비유법 중에서도 은유법이라고 얘기했었고요.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활용하여? 무엇일까요? 여러분 빨리 예상답을 얘기해 주세요. 바로 네, 가정법을 활용하여 뭐뭐 했다면, 뭐뭐 한다면, 된다면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여운을 남긴다. 아까 수미상관에서도 여운이라는 말 남겼죠? 마지막 끝날 때 어떻게 끝났어요? 할 수만 있다면 여운을 남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제어 2반 교실에서 촬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찬빈이가 책 가지러 잠깐 내려왔는데 선생님이 빌려 쓰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미안하고 고마운 건데 찬빈이가 죄송해요 이러고 나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어차피 NG 났으니까 영상 한번 확인했더니 소리가 안 들어가고 있었더라고요. 다시 찍습니다. 짜증내면 뭐해요? 빨리 그 시간에 다시 하는 게 낫죠. 자, 힘을 내서 이 소리는 잘 들어가고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요점 정리까지 끝났다면요. 우리 교과서 몇 쪽이냐면요. 학습활동 3번 1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 괜찮은 문제거든요. 근데 그냥 답을 받아 적기 전에 문제에서 핵심 부분 살펴보셔야겠죠.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 찾아볼까요?
네,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근거.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 가지 근거 떠오르셔야 됩니다.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요. 자, 어떤 맥락? 작가 맥락이 있었고요. 독자 맥락, 그 다음 사회문화적 맥락, 그리고 문학사적 맥락이 있었고요. 이것들을 묶어서 우리 작품 외부적인 요소다. 그래서 외재적 관점이라고 했고요. 외재적 관점 있으면 짝꿍 누구 나와야 돼요? 네, 내재적 관점까지 기억하셔야겠죠? 그럼 내재적 관점은 무엇의 안을 들여다보나요? 네, 작품이요. 작품이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럼 이 내용들을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문제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 작품 하나가 나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한용운 시인의 시예요. 여러분도 좋아하길 바랍니다. 자, 시 내용 단순해요. 근데 모르는 작품 나오면 겁먹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소설 읽을 때 우리 겁내지 않죠? 소설 읽듯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형식이 반복돼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뭐 하면 나의 꿈은 뭐뭐 하고 있겠습니다. 당신이 뭐 하면 나의 꿈은 뭐뭐 하겠습니다. 당신이 뭐 하면 나의 꿈은 뭐뭐겠습니다. 지금 유사한 형식이 반복되고 있죠. 자, 근데 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누구 찾자고요? 네, 화자를 찾자고 얘기했습니다. 화자 누가 보여요? 그렇죠. 선생님 눈에도 누가 보인다? 나가 보이네요. 그래, 조금씩 내용 살펴볼까요? 자, 나의 꿈은 나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또 다른 대상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요? 당신이요. 나의 꿈은 당신이 맑은 새벽에 나무 그늘 사이에서 산보할 때, 산보는 가볍게 걷는 거 얘기하죠? 나의 꿈은 당신이 새벽에 산보할 때 뭐 하고 싶어요? 별이 되어서 당신의 머리 위를 지키고 싶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지키고 있겠습니다. 바람은 간단합니다. 나는 당신을 지키고 있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부분 반복됩니다. 나의 꿈은 당신이 여름에 더워서 낮잠을 자거든. 너무 더워가지고 그 더위에 못 이겨서 낮잠을 자거든. 이번엔 뭐가 되고 싶어요? 바람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뭐 하고 싶대요? 당신 주위에 떠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나의 꿈은 당신이 고요한 가을에 그윽이 글을 볼 때, 독서를 하나 봐요. 그럴 때 당신 곁에서 뭐가 돼서라도 네, 귀뚜라미가 돼서 귀뚤귀뚤 울고 싶대요. 귀뚜라미라는 자연물이 되어서라도 당신 곁에서 함께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 내용 간단하네요. 누가? 내가 누구를? 당신을 뭐 하고 싶다고요? 지키고 싶고 주위에 떠돌고 싶고 귀뚜라미가 돼서라도 함께하고 싶다. 당신을 지키고 함께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노래한 시입니다. 누구 작품이라고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한용운 시인이요. 여러분도 이 시를 좋아하길 바랍니다. 또 화면 밖으로 나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작품 내용 간단히 봤다면 밑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자, 그 전에 선생님이 참 좋아하는 한용운 시인 간단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인의 생애를 봤더니요. 1879년에서 1944년. 우리 1년 뒤에 무슨 일 있었죠? 네, 광복 있었죠? 안타깝게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요. 한용운 시인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굉장히 강인한 이미지를 주죠. 직업이 무려 몇 개? 3개였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친구 있을걸요?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 배웠을 텐데요. 한용운 시인 가장 먼저 선생님이 직업 뭘 소개했어요? 시인이고요. 그 다음 약간 외형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로 감 잡아볼 수 있을까요? 종교인이셨어요. 어떤 종교인? 네, 불교의 스님으로 직업을 갖고 계시거든요. 직업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지만. 자, 그럼 여러분, 스님이었던 작가의 삶을 빗대서 당신의 의미를 해석한다면 당신이 내가 바라고 사랑하고 애정하는 대상, 우리 스님이 사랑하고 애정하는 대상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절대자, 부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스님들이 부처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네, 중생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 모두 잘 되게 해주세요. 중생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스님이었던 작가의 삶을 빗대어 당신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요, 보통 절대자, 부처나 중생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두 번째 직업, 바로 독립운동가셨는데요. 그럼 독립운동가였던 작가의 삶을 반영해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바라는 대상은 누구? 그렇죠. 조국, 광복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시인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시인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창작했다고 본다면 당신의 의미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용운 시인은요. 수능에도 출제가 종종 되고요.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어떤 측면에서 작가의 삶이
다양한 국면을 맞았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당신의 의미, 사랑하는 사람의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를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자, 다양한 관점, 작가의 삶에서 다양하게 우리 당신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이 내용 정리됐으면 진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핵심 키워드 살펴볼까요? 당신의 의미를 바탕으로 나의 꿈의 의미를 해석하기. 자, 나의 꿈이 뭐예요?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무엇부터 살펴보자. 당신의 의미를 짐작해보자. 이걸 보자마자 당신이란 조국입니다. 부처입니다. 중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왜? 그건 작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을 때고 작품만 봤을 때는 당연히 시인의 입장에서 시를 썼다고 생각해서 해석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똘똘한 친구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당신은 시적 화자가 지키고 싶은 대상인 것 같아. 왜? 3번이나 반복됐죠? 지키고 있겠습니다. 또는 뭐 깃도라미가 돼서 울겠습니다. 머물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행에서 시적 화자는 당신이 더위를 못 이기는 상황일 때 바람이 돼서라도 그 곁에 있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당신은 시적 화자가 지키고 싶은 대상인 것 같다. 너무 적절한 해석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 해석을 바탕으로 무엇의 의미를, 나의 꿈을 찾아보자라는 뜻이었죠? 여러분, 먼저 여기서 딱 멈춰놓고 당신의 의미, 내가 지키고 싶은 대상이라고 봤을 때 나의 꿈은 무엇일지 이미 앞에서 수십 번 언급됐어요. 자, 나의 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꿈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다? 당신과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내용 나와요? 귓도라미가 돼서라도 귓돌깃돌 울면서 책 읽는 당신 곁에 머물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내잖아요. 즉, 나의 꿈은 당신과 함께 하는 거야. 이 부분이 핵심이겠네요. 귓도라미라는 자연물이 돼서라도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했어 라는 내용 3번째 나왔죠? 그럼 여러분은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16쪽이고요.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근거 중 하나를 고르래요. 그럼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근거를 일단 말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 근거들 선생님이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내재적 관점, 작가 맥락, 독자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과서의 마지막 이 소녀가 해석한 내용 좀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뭘 찾으면 될까요? 이 소녀의 해석이 어떤 관점에 의한 것인지 감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를 감상할 때 시어나 식구의 의미, 표현 방법에 주목해서 벌써 답은 나오죠. 지금 이 소녀는 뭘 들여다보고 있어요? 작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당신이 산책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책을 볼 때 같은 상황을 가정하면서 뭐뭐 한다면 가정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는 마음을 반복적으로 표현했대요. 당신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이 시가 당신이라는 대상을 그리워하는 시인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해. 지금 뭘 들여다보고 있어요? 작품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관점에서 우리 이 작품을 해석했을까요? 그렇죠. 내재적 관점이겠네요.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지만 꼼꼼하게 내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연결선상에서 예시 답안 하나를 제시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시 답안을 보고 그 예시 답안이 어떤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한 것인지를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 댓글창을 마음껏 활용해 주세요. 자, 이 4가지 기준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 기준 선생님이 제시했고요. 예시 답안입니다. 아이고, 이 친구는 그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화면을 봤고요. 자, 나는 승려였던, 이 승려라는 거 무슨 뜻? 스님. 나는 승려였던 작가의 생애에 주목해 이 시를 해석했어. 벌써 보자마자 답은 보이시겠지만 내용 계속 이어서 갑니다.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당신이 산보하는 일상이나 여름날의 더위와 같은 시련, 고요한 가을밤과 같은 성찰의 시간에도 항상 당신 곁을 지키고 떠돌겠다고 했대요. 자, 이는 불교의 구도자이기도 했던 구도자? 도를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뜻이죠. 이는 불교의 구도자이기도 했던 시인이 절대자에 대한 순교적이며, 절대자 누굴까요? 불교의 절대자?
부처님이 되겠네요. 순교적이면서 희생적인 자세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 방금 앞에서는 사랑하는 님으로 해석했다면 지금 이 예시 답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작가의 생애에 빗대어서 이 작가는 승려였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시의 당신은 누구일 것이다? 절대자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책상 밑이라는 남루한 공간에서 발음할 때 책상 밑이라는 국외음화 해야겠죠? 귀뚜라미라도 되어서 당신을 지키겠다고 함으로써 부처님을 향한 중생을 향한 희생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나타냈대요. 똑같은 시를 두고도 당신의 의미가 달라지죠? 왜?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시 답안의 핵심 부분 어딜까요? 대답해 주세요. 바로 작가의 생애. 그렇다면 작가의 생애는 이 5가지 기준 중에 어디에 기준을 주고? 네, 작가 맥락에서 해석했을 때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글이 달라질 수도 있죠. 나는 독립운동가였던 작가의 생애에 주목해서 이 시를 해석했어. 그렇게 봤을 때 이 당신은 조국의 광복을 의미해 라고 하면 그래도 작가 맥락이지만 당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습 목표 점검했을 때 중요한 거 2개였잖아요.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한다. 그 다음 문학의 생활화였는데요. 문학의 생활화는 아주 간단히 보고 넘어갈 겁니다. 교과서는 17쪽이고요. 교과서에 요거 그림 보이시죠? 지금 아마 인스타 같아요. 선생님은 필사한 걸 찍어서 그냥 게시하는 인스타가 있는데요. 그냥 요새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열심히 썼던 문장들을 올리는 인스타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찾지 마세요. 자, 한 학생이 자신이 읽은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 SNS를 이용해서 쓴 비평문이래요. 이 내용을 다 읽을 필요 없죠. 여러분도 이런 활동 하고 있죠. 어디서? 독서로에서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자, 이런 것도 문학의 생활화로 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모습도 문학의 생활화로 볼 수 있죠. 이 모습 볼까요? 최근에 독서 발표를 아주 멋지게 했던 친구의 사진을 선생님이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왜냐면 되게 재밌게 잘했거든요. 주제의식도 분명했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독서 발표 역시 책을 읽은 경험을 타인과 나누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모두 문학의 생활화에 해당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사진 가지고 왔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군지 보이나요? 여기 이름 보지 말고, 자, 이모티콘으로 가렸지만 독보적인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이 동작에서 느껴지는 미소가 보이시나요? 지켜보는 이 친구도 지금 웃고 있거든요. 그다음 선생님이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모티콘으로 가렸습니다. 참 예쁜 사진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독서로 활동, 그 다음에 시창작 했던 것도요. 그리고 독서 발표 모두 문학의 생활화에 해당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1학년들의 배려로 선생님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묵묵히 자신들끼리 모여서 선생님 없는데도 창체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 회로 2반 잘 보내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리고 교실을 빌려준 제어 2반도 고맙고요. 본인들 교실 써도 된다고 허락해준 친구도 모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선생님은 빈 교실을 찾아서 나머지 영상을 찍을 텐데요. 선생님의 노력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도 지금 해왔던 것처럼 국어 공부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죠. 자, 오늘의 문장 선물입니다. 나와라! 자,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이 홀로 지옥에 있다고 여기는데 그런 생각이야말로 지옥이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혼자야. 학교에서 나는 친구가 없어. 모두 나를 미워해. 모두 내 얘기를 해. 라고 해서 스스로의 지옥에 갇혀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과, 모든 반에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더 많고요.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지옥에서 나오고자 한다면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너무 힘든 친구들은 자기 내면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자기 주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9번째 이제 마무리되고 있고요.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영상도 선생님과 함께 힘을 보태서 열심히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모두 고생했습니다. 안녕!